자, 대칭이동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평행이동이라고 해서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제 옮기는 거를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그랬잖아. 대칭이동은 말 그대로 어떤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그 선대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뭐 선대칭 도형, 점대칭 도형 뭐 이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야. 그거랑 조금 연결이 돼. 그래서 한 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양쪽이 약간 거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이 선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이 대응하는 점이라고 하거든. 짝이 되는 애들을 연결한 선하고 그 대칭축 혹은 그 대칭이 되는 그 직선, 걔네들이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180도 돌린 곳에 이 점을 옮기게 돼. 그래서 도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과 대칭의 중심이라고 초등학교 때는 불렀거든.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도형을 이렇게 이은 다음에 180도 돌려가지고 도형을 이동시키게 되면 그걸 점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점대칭도 말 그대로 대응되는 점이 있으면 대응되는 점을 연결했을 때 대칭의 중심을 지나게 되고 거리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점을 대칭을 할 건데 우리가 평행이동은 되게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었잖아. 그런데 조금 헷갈렸던 건 뭐냐면 내가 점을 평행이동 시킬 때랑 도형을 평행이동을 시킬 때 적용하는 식이 좀 다르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부호 때문에 좀 헷갈렸단 말이야. 그런데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점이든 도형이든 할 것 없이 거의 같은 방향, 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헷갈릴 게 또 딱히 없어. 자, 그럼 이제 여기 4개가 있는데 선생님 이따 하나 더 추가할 거야. 만약에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자. 즉 x축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점은 어디에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을 테고 x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y좌표는 부호가 어떻게 돼? 바뀌지. 이게 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엄청 길게 나오더라도 x에 있는 x좌표 쪽에 있는 수나 식은 그대로 y좌표에 있는 수나 식은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죠. 알겠지? 그 점이 뭐 여기 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y축의 부호를, 그러니까 y좌표 부호를 바꾸면 된다.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y축을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y좌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x좌표가 부호가 바뀌게 돼. 수던 식이든 여기에 있는 애의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봐도 그렇잖아. 선생님 지금 앉아있는 곳에서 이게 칠판을 보면 칠판이 약간 거울처럼 보이는데 저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울 안에 있는 애들도 내가 저기 있는 그 책상보다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거로 보인다고. 저 안에도 내가 거울이 가운데가 있어서 그 가운데 거울에서 손가락을 멀게 하면 얘도 멀어지지. 같은 거리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 가운데 있는 거울을 두고 내가 얘 손가락을 뒤로 하는데 손가락이 앞으로 오면 그 이상한 거야. 앞으로 가면 같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야지. 이렇게 돼야지 선대칭이 되는 거지.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원점, 그 대칭의 중심이 있으면 그거랑 어떤 점이나 도형 걔네를 연결했을 때 그거를 180도 돌린 곳으로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180도를 돌렸더니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요. 수던 식이든 여기 써있는 수나 식의 부호를 아예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것도 선이야. 지금 사실 얘 빼고 나머지 지금 다 선이거든. 얘 x, y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x좌표가 이만큼이었는데 y좌표가 더 크잖아. 근데 얘는 대칭을 하면 반대로 x좌표가 더 커지고 y좌표가 더 작아져요. 부호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어. 얘네는 x 쓸 자리에 y 쓰고 y 쓸 자리에 x 쓰면 돼요. 좌표를 바꿉니다. 원점 대칭은 뭐 한다고? 부호를 바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x, y의 자리가 바뀌는 거야. 알았지? 부호가 바뀌는 거랑 자리가 바뀌는 거 이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고 얘기했는데 5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요. y는 x가 요렇게 있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에 내려가게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거를 대칭이 되게 하려면 이제 요런 식으로 될 텐데 x, y가 있고 여기로 내려가면 1, 4분면이었던 점은 3, 4분면으로 가면서 부호도 바뀌는데 자리도 바뀌어요. x좌표, y좌표가 부호와 자리가 모두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5라고 해보자. 얘가 1,5면은 내가 이거를 대칭이 되게 그림을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치? x좌표, y좌표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알았지? 자, 총정리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xy 부호가 모두 바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x, y의 자리가 바뀐다. 그 와중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자리와 부호가 모두 바뀐다. 알았지? 그래서 5가지 경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번에 써 있는 거고. 자, 밑에 있는 이 설명이 있지만 이것도 뭐 결국 같은 뜻이라 뒤에 가서 우리 마지막 단원에서 한번 하게 될 거야. 자, 얘를 x축, 뭐 y축, 원점 여러 가지 대칭을 한다 그랬으니까 x축 대칭을 하면 너가 모델였으면 그림을 그리면 되지. 5, 마이너스 2에다 찍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점이 여기 있을 테니까 아, x부호는 그대로인데 y부호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외워서 하셔도 되고 그림을 그려서 해도 상관없어. y부호 바꾸고 x부호 바꾸고 원점 대칭은 모든 애들의 부호를 바꾸고 직선 y는 x는 그냥 얘네 둘의 자리를 바꾸고 그쵸? 그리고 도형일 때도 마찬가지야. 도형일 때도 어떤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이렇게 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y 대신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 식에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되고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x하고 y를 x 쓸 자리에 y 쓰고 y 쓸 자리에 x를 쓰면 돼. 특히 이 마지막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이 두 그래프, 두 함수가 있잖아. 그럼 이 두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이 역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에서 배우게 돼서 사실 여기 있는 것들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역함수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 또 이제 유심히 또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축 대칭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뭐 넣는다고? 마이너스 y를 넣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리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식을 쓸 때는 특히 직선 같은 경우에 왼쪽으로 만약에 다 이항한 형태다 그러면 맨 앞에 개수가 음수인 걸 싫어해.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할 수 있잖아. 등식이니까.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것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서 해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고 자 직선 y는 x는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는 항상 x항을 먼저 써버릇하니까 이렇게까지 어려운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다가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그 깔끔한 모양까지 정리하는 연습, 습관 이런 걸 들여야 돼. 그치? 보통 이제 그것까지 안 한다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자, 332쪽에 가면은 자, 대칭인 점의 좌표 그랬거든?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x축 대칭하면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y보호로 바꾼다. y축 대칭하면 2, 3 y보호 바꾼 x보호 바꾼다. 원점 대칭하면
그렇지. 그 다음에 직선 y는 x는 그렇지. 자리를 바꾼다. 자, 이것도 네. 그 다음에 네. 원점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식도 똑같아. x 대신에 x축 대칭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을 거고 얘는 뭐 앞에를 안 건들 거라서 요걸로 그냥 해결이 되죠.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인데 우리는 맨 앞에 개수가 양수인 걸로 정리하고 싶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 자, 원점 대칭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인데 맨 앞에 개수가 양수인 걸로 최대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거는 x 자리에 뭐 쓰고 y 쓰고 y 자리에 x 쓰고 그래서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것도 부호랑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포물선 이게 있는데 포물선하고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행이동에서도 그랬지만 도형이긴 하지만 약간 점의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으로 보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여기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 417번은. 416번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 x축 대칭 그럼 어떻게 한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y 보호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 달린 거 우리 싫어하잖아. 우리 y는으로 정리하니까. 그래서 우변의 부호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y의 보호를 바꾼다라는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두 번째에 있는데 y축 대칭 그러면 x 대신에 뭘 넣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 그런데 y는 하고 여기는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어차피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네,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돼서 이제 플러스 2x 플러스 3이잖아. 우리가 x의 보호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사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하는 거야. 특히 이제 제곱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해도 변함이 없어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이거는 y 대신 x를 쓰고 x 대신에 y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y는으로 정리하기는 아직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두시면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17번은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되긴 하는데 이 좀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 얘는 중심이 뭐지? 3,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루트 6입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중심이 어떻게 될까? 가 되죠.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6이다. 중심을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걸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x축 대칭이라는 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원방을 볼 때 x하고 y 앞에 부호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해. 계산 실수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걸 플러스로 고치면서 여기 안에를 마이너스로 고쳐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보다 내가 생각할 땐 중심을 구해서 그걸로 원방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앞에 부호를 바꾸는 것보다. 알았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 중심.
그렇지. 반지름 변함없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6이다. 그다음 원점 대칭하면은 이거 원점 대칭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6이다. 그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3겠지. 그래서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6이다. 대칭이동도 그렇고 평행이동도 그렇고 원이나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표준형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알았지? 안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서 계산 실수를 좀 하실 수 있어서 사실은 단계 하나하나는 어려울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많은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게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물어보죠.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네. 그치?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아시던지 아니면은 너가 이거 두 좌표를 구했으니까 y는 직선이라는 게 mx 플러스 n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두 점을 넣어서 네가 연립을 하던지. 알았어?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이제 그게 짜증나는 거지. 앞단원에 기억 안 나는데 자꾸 앞단원 엮어서 내지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는 어려울 게 없는데 단계를 많이 만들고 앞단원 거 자꾸 끌어오고 이러니까 우리를 약간 피곤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쪼개서 보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예, 이제 보통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신발끈 공식을 쓰면은 좀 맘 편해. 근데 이제 좀 그림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다행히 얘는 여기 지금 x축 대칭을 하다 보니까 얘가 축에 대해서 평행해. 그래서 여기 밑변의 길이를 그냥 4라고 할 수 있어. 그치?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그리고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연장선을 그어서 이걸 높이로 쓰는 거야. 이렇게. 얘가 x좌표가 2거든 지금. 얘는 x좌표가 지금 4잖아요. 여기 높이가 2인 거지 그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4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막 비스듬히 그림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해서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래도 축에 대해서 나란한 편이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돼 있어. 우리 앞에서 이제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 그 대칭 이동은 약간 특수한 선, 그 다음에 특수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 예를 들어서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축 대칭, 그 다음에 점은 원점 대칭. 특수하지? 그러니까 너네가 X축 대칭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좌표가 뭐 1, 뭐 1이 있으면 여기 X축 대칭한다 그러면 X좌표 그대로 두고 Y좌표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야. 부호만 바꾸면 그냥 대칭이 돼버려. 그러니까 편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이제 이 점과 직선이 그 원점이나 X축, Y축, Y는 X가 아닌 거야. 일반적인 다른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우리가 떠오르지 않겠지, 그지?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뭐냐면 X, Y라는 점이 있고 그거를 이제 원점이 아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싶다.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배우거든? 점대칭 도형, 점대칭 위치에 있는 도형 이런 거 배우는데 거기서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는 것 그 대칭의 중심이랑 그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을 180도 회전했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응이 되는 두 점을 연결하면은 그 가운데에 대칭의 중심이 있어. 알았지? 당연히 얘가 뭐겠어? 중점이겠지. 얘네 입장에서는 얘가 중점이고 그 다음에 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얘네 둘을 2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 가운데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중점 공식 있잖아.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게 그거야. 중점 공식.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옆에 있는 설명은 뭐냐면 이 얘네를 내가 구할 때 얘하고 얘를 뭐 한다고? 2대1로 뭐 한다고? 외분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2 빼기 1 이렇게 써지는 거야. 여기 2 빼기 1 쓰면은 외분점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너네가 방정식 안 풀어도 답은 좀 바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원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을 하게 되면 막 이런 뜻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네가 이거를 외워서 하는 이게 적용을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아. 그냥 식에다가 우리가 그냥 이제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야. 공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옆에 가가지고 적용하는 걸 내가 좀 보여줄게. 자, 2,-3이 있는데 얘를 원점이었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제 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2,-3이 있는데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얘를 이제 구하라고 이제 문제에서 한 거야.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줄 거야. 첫 번째, 그냥 무난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냥 얘네 둘이 평균 내서 이제 이거 하면 되지. 중점 좌표 하면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2를 해서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게 마이너스 2,1이 되면 되지. 그래서 이거랑 같아져야 되니까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똑같이 이제 이쪽도 B 마이너스 3이 2가 되고 B는 5가 되고 따라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6,5가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방정식을 너네가 풀어야 되지만 얘를 그냥 외분점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얘하고 얘를 2대1로 외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방정식을 안 풀어도 2 빼기 1하고 여기 있는 x좌표 마이너스 4 x좌표 2 해서 빼기 콤마 2 빼기 1하고 y좌표 앞에 거랑 뒤에 거 빼기 뒤에 거랑 앞에 거 빼기니까 이제 더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아유 변해라. 그럼 이제 마이너스 6,5 방정식 미지수 하나도 안 놓고 그냥 답이 바로 나오지. 다만 이제 외분점을 생각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얘는 식은 편하게 세우는데 세우고 좀 고생하는 거고 얘는 머리를 쓰는데 고생하지만 막상 식이 좀 심플한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 차이가 똑같은 숫자들을 나열하면 등차 수열이거든. 예를 들어서 1, 3, 5, 7 이런 애들이 등차 수열이야. 차이가 똑같아서
이렇게 그 중점을 이루게 되면 여기 있는 x좌표끼리 등차 수열을 이뤄. 너네가 x좌표를 봤더니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큼 빠졌어?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마이너스 4 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여기를 마이너스 6으로 하면 되죠. 근데 순서를 잘 봐줘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대칭의 중심을 가면서 4만큼 더했으니까 여기도 여기 갈 때 4만큼 더하면 되지. 이거는 앞에서 너네가 중점 할 때도 쓸 때 굉장히 좋아. 알았지? 양쪽에 있는 걸 갖고 중심을 구할 땐 더해서 2로 나눴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끼리 너네가 좌표를 알게 되면은 이렇게 가면서 얼만큼 커졌는지를 계산해서 다음에 적용을 해주면 돼. 그럼 식을 막 안 세워도 되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 그 다음에 외분점 방법.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식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바에 그냥 규칙을 발견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은 2번은 원을 3,4에 대해서 대칭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에 원이 있고 그 원이 중심이 어떻게 되니? 알려면 이거 뭐 해야 돼? 표준형. 그렇지. x-5의 제곱 마이너스 25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4는 0.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그러니까 중심은 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1인 건 이제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서 3,4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을 시켜라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이제 아까 했던 마지막 방법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5에서 3 가면서 어떻게 됐어?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도 이만큼 빼면 되지. 그래서 1, 0에서 4, 4에서 8. 그렇지. 그럼 시간 세우고 바로 하고. 근데 반지름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그냥 세우면 되지. x-1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뭐 1이다 이렇게. 알겠지? 아직까지 무난하지? 427, 428 뭐 여기도 내가 아마 어제 해준 걸로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점을 4,5에 대해서 대칭한 점의 좌표 4,5가 대칭의 중심인 거야. 선생님 사실 이거 좌표 보면서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5,0은 실제로 좌표 평면에 여기 있고요. 3,4는 이쪽에 있거든? 1,8은 이렇게 있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가 정확하게 그리면 더 좋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그린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서 선생님 그냥 막 그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전달이 되도록 길이만 똑같게 되도록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혹시 나는 이게 좌표가 정확하게 돼야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좌표 평면의 좌표를 좀 정확하게 쓰시면 되죠. 428도 A, B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뭐 꼭지점 좌표가 이랬으니까 처음부터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을 미리 아는 게 좋겠지. 한번 해봅시다, 둘 다.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하는 건 쉬웠거든. 우리 지금 방금 풀면서. 근데 여기 이제 뒤쪽은 그 어떤 점을 이제 직선에 대칭을 하고요. 어떤 직선을 뭐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 1,4. 그래도 요거는 조금 쉬운 편이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에 그 단원에서 뭘 했냐면 그냥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Y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이러니까 그냥 막 부호만 바꾸면 그냥 해결이 됐거든? 근데 얘는 이상한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알 수가 없어. x축, y축이 아니니까 부호화를 바꾸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y는 2x-3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1,4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대칭을 해서 얘가 좌표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써. 하나는 중점 조건. 중점 조건 뭐냐면 얘네 둘이 이제 길이가 같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거야. 그지? 얘네 둘의 중점이 직선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알았지? 중점 조건, 수직 조건. 그거를 딱 마련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돌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중점 조건.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중점. 아이고. 두 개의 중점. 이거를 이제 어디다 넣을 수 있다? y는 2x-3에다가 대입해서 그걸 이제 진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 조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 a-1분의 b-4를 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이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하는 거야. 됐지? 중점 조건 한 번, 수직 조건 한 번. 그냥 이 두 가지를 대입하는데 아무래도 분수다 보니까 대입하기가 힘들고 분수다 보니까 식을 정리하기가 힘들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제일 어렵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2x-1이 있는데 이거를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이 있고 얘가 이제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좀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놓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몰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을 거야.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 들어간 식이 나오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겠지. 근데 이것도 똑같아. 얘네 둘의 중점이 뭘 지나야 되고 얘를 지나야 되고 두 번째 얘네 둘을 이은 기울기가 얘하고 어떻게 돼야 되고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중점 조건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위에서는 미지수가 뭐 좌표나 이런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지막에 x는 하고 뭐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 들어간 식이 나오는 걸 원해. y는 하고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들어간 식을 원해. 그래야 나중에 프라임이 들어간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 일단 할게요. 중점 아까처럼 그냥 구하면 돼.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이걸 어디다 넣는다? 저기다. 여기다 넣어. 자, 넣습니다. 그럼 이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3 이렇게 돼. 됐지? 그러고 양변에 또 2를 곱하고요. 이건 틀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x하고 y가 나오는 게 우리 주된 목적이라서 x, y는 내비두고 그 다음에 프라임이 들어간 애들 이제 우변에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따 왜 그런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하나 써. 식이 더럽지. 미지수가 4개나 돼.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써야 되지. 얘네 둘이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이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네 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자, 기울기 어떻게 돼요? 식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 x 프라임 마이너스 x, y 프라임 마이너스 y 해도 상관없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지. 됐어? 자, 그러면 고칩시다. 이것도 x 플러스 y는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돼. 됐지? 두 개의 식이 있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두 식을 일단 더할게요. 지금도 사실 뭘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일단 2y는 2x 프라임 플러스 6 됐지? 그러면 y는 2라는 식 하나 나왔어. 됐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두 식을 빼보자. 그럼 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6이 돼. 얘네들이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부호가 오히려 바뀌면서 얘는 그냥 이제 내려오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x는 2, 아이고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돼. 됐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들어간 식을 원하는데 이 식을 모르잖아. 알면 우리가 끝났지. 근데 모르잖아? 대신에 뭘 하냐면 얘네가 지나고 있는 얘를 알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넣는 거야. 원래 지금 x, y가 있는 직선이 y는 2x-1이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x 자리에다가 얘를 넣고 y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야.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3은 2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프라임 플러스 3은 2y 프라임 마이너스 7. 오, x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플러스 10은 0이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직선, 이 노란색 직선이 뭔지 직선을 알게 됐어. 알았지? 근데 여기서 힘든 건 뭐냐면 위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게 a, b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왼쪽에 미지수로 놓고 어떤 걸 상수로 이항해야 되는지가 너무 이제 자명하게 금방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이래저래 있다 보니까 내가 얘를 x 프라임은으로 해야 되는지 x는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야. 알았지? 원래 있는 점을 x, y라고 놔서 나중식이 x하고 y 대신에 프라임이 들어간 식을 넣을 수 있게 연립을 하는 요 포인트가 중요해. 두 식을 어떻게 누구를 소거할 건지 x를 소거할 건지 x 프라임을 소거할 건지 이걸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하면 식이 나온 그 상태에서는 프라임을 떼고 최종 답은 그냥 요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알았지? 프라임을 떼고 해주면 선생님 그거는 xy잖아요가 아니라 이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굳이 프라임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를 하면 끝납니다. 너네가 지금 봐서 알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내기에 너무 좋은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데 사실은 요 정도 수준만 나와도 너네가 할만해. 진짜 서술형은 손 못 대는 문제도 너무 많이 내서. 자, 그래서 두 개 한번 도전을 좀 해봅시다. 일단 P하고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이제 Q하고 1,8이 있는데 이런 거지. 여기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애가 있어서 여기에 뭐 마이너스 3,4가 있고 여기에 1,8이 있어서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아마 앞에 부분 문제 풀면서 그거 했던 친구들 있을 거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하면서 수직 이등분선의 뭐 방정식 이런 거 세운 적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의 이것도 똑같아.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쓸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을 일단 구하면 되지. 이 중점이 이 직선에 있을 테니까. 자, 더해서 2로 나누고 더해서 2로 나누고 일단 얘는 마이너스 1,6 지나야 돼. 자, 두 번째는 얘하고 수직 조건. 수직이니까 일단 얘네들의 기울기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되겠지. 이 기울기 얼마죠? x2 마이너스 x1 해서 4분의 4 해서 기울기가 지금 1이거든.
반대로 그린 거 같네. 여기 1이지?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하고 한 점이 나왔잖아? 그러면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어. mx-x1 플러스 y1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하시면 돼서 기울기 x-x1 플러스 y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물어봤으니까 4 이렇게.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네가 이 공식을 나는 꼭 외웠으면 좋겠거든?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 가면 접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그때 이 문제 계속 나와.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생각이 안 날 걸 대비를 해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놓고 거기다 이걸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지. 6은 해서 1 플러스 k다 해서 k는 5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 이제 5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 풀어도 되기는 해. 장기적으로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안 해오는 거는 좀 너무 낭비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것도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앞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도 그랬지. 원은 도형의 이동처럼 생각하지 말고 점의 이동으로 생각하면 좀 편하다. 왜냐면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얘는 지금 반지름이 얼마로 돼 있어? 2로 돼 있잖아. 그럼 대칭 이동을 해도 어쨌든 반지름은 2겠지. 그리고 중심이 0,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지금 방금 위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얘를 이제 대칭을 해서 걔가 이제 중심이 뭐가 될지 몰라. A, 내가 B라고 놓을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지금 여기가 x-2y 플러스 3 뭐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방금 한 것처럼 또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또 쓰는 거지. 이 중점은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 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 둘을 가지고 구한 기울기 a분의 b 플러스 1. 여기서 x좌표 뺐으니까 여기도 여기서 y좌표를 빼도록 이제 해주시면 되지. 얘가 지금 y눈으로 너네가 고치면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걔랑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다 이제 대입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2분의 a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0. 2를 곱해서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 바로 잘해주고 6은 0.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8. 얘는 우리가 그냥 a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a. 이항에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위의 식을 2배해서 내가 아래다가 쓰면 두 식을 빼야 되지. 그러면 5b는 15, b는 3. 셋 중에 아무데나 예를 들어 난 여기다 넣겠다 그러면은 이항돼서 a가 마이너스 2가 돼. 즉 중심이 마이너스 2, 3이 된 거야. 반지름은 아까 2로 똑같다고 했고. 그럼 그걸로 세우면 되죠, 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이제 세우면 이제 끝이 나는 거지. 직선을 이제 대칭을 하고 하는 거는 위에처럼 프라임 같은 걸 놔야 되는데 원은 반지름이랑 중심만 알면 되니까 그 점의 평행 이동을 좀 사용하면 조금 편하게 할 수가 있어. 339쪽은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학생 중에 중2 친구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온 친구가 있는데 시험지에서 이제 이런 시험이 있었어. 여기에 여기 A 지점이랑 B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길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제 간대. 그랬을 때 최단거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 너네 풀어본 적 있어?
본 적 있는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친구였거든. 근데 이게 여기가 뭐 15였어. 뭐 이렇게. 아니, 숫자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이제 내가 숫자를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길을 갔다가 돌아가는데 최단 경로로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런 거지. 학교에 뭐 갔는데 길에 있는 편의점을 들렀다가 뭐 집에 가는 그런 경로지.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이제 고민하는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빨리 뛰어가지 않습니까? 와 하고 가도 빨리 갈 것 같은데 자 내가 어느 각도로 지금 달려야 조금 최단 거리를 갈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을 A라는 점을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여기 길이가 3이 되게 A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돼? 요렇게 이렇게 돼. 그치? 여기를 딱 지날 때 최단 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연결을 하면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의 최소를 물어보나 이거의 최소를 물어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15고 길이가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8이다. 그러면 여기 얼마? 17. 길이 전혀 안 맞지만 뭐 그런 이제 경로인 거지. 근데 그거를 그때는 이렇게 중학교 때도 나올 만한 문제인 거 여기 페이지가. 근데 이제 그때는 좌표 같은 걸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여기서는 좌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너네 앞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거 하면서 여기 제곱 붙은 거 최소 문제 많이 했지. 제곱이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최소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좌표 평면에 얘는 조금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서 0,2라는 점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6,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 X축을 움직이는 점, 여기 이제 어느 점인가 움직이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를 물어본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점피를 막 이쪽에다 잡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건데 좀 더 당겨 잡으면 길이가 좀 짧아지고 좀 더 당겨 잡으면 좀 더 짧아지고 언제 가장 짧아지는지 찾으려면 방금 푼 것처럼 뭔가 둘 중 한 점을 뭐 해야 돼? 대칭을 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가 0,2였으니까 X축 대칭을 하면은 좌표가 어떻게 돼? 0,-2. 결국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때 거리가 안 된다. 점을 크게 점을 크게 그리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되겠지. 여기가 이제 6이시고 여기가 5고 길이 왜 이러니? 36이랑 25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61인 거지.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봐.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P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 둘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죠. 6분의 5 x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고 그럼 선생님 이제 기울기 가지고 그냥 바로 구한 거야.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가 y에다가 0을 넣겠지. 그러면 이제 6분의 5x는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x는 5분의 12. 그래서 여기 좌표가 5분의 12,0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정말 옛날에 정말 사이코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대칭되는 문제를 이제 열심히 풀었어. 연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뭘 내셨냐면 점을 줬어. 점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0,-2로 준 거야. 자, 이 점하고 이 점 x축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얘네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는 대번 알지. 그냥 얘네 둘 거리 구하면 되지. 근데 이거를 나오면 x축 선생님 대칭하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대칭을 하는 거야. 그냥 대칭을 습관처럼 하는 거지. 이거 문제를 이해를 안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x축 기준으로 같은 방향이 있으니까 걔를 대칭을 해야지 이제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선생님은 약간 우리 골탕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신 거야. 근데 애들이 막 나 공부 열심히 했어 하면서 대칭을 막 해가지고 막 거리를 막 구한 거지. 찌거리 한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만큼은 이게 같은 방향에 있는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중점인 게 중요한 거지 얘가 뭐 1, 4분면에 있고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하다.